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원모타임 팀의 강미나, 신예림, 김백은입니다. 저희는 가톨릭대학교 이공학과 학생들로 AI가 의료 방사선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질병의 진단, 치료 등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발표하고자 합니다. 방사선이 의료에 쓰이는 경우는 크게 진단과 치료로 나눠지며, 치료 과정은 진단을 위한 촬영 후 질병이 확인되면 이미지 시뮬레이션, 트리트먼트 플래닝, 플랜 어프로벌 앤 QA를 통하여 방사선 치료가 진행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저희는 이 워크플로우 중 다이아그노스틱 이미징, 이미징 시뮬레이션, 트리트먼트 플래닝 시스템 스텝에서 AI가 의료 이미지를 통하여 질병을 예측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 연구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딥러닝이 질병 예측 분석으로 쓰인 연구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논문은 딥러닝을 이용하여 마모그램에서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를 예측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로, 유방암 검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브레스트 캔서 발병의 주요 원인 기준을 연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령을 기준으로 한 암의 발병 위험도는 개개인의 브레스트 캔서 발병률을 고려하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연구는 딥러닝을 대입해서 환자 개인의 마모그램을 통하여 브레스트 캔서 발병을 예측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진단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컨트롤 그룹의 데이터 비를 1대1로 총 226명의 마모그램이 사용되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경우 유방암이 진단된 쪽에 암 발병 최소 1년 전 이미지를, 컨트롤 그룹의 경우 유방암 환자의 가슴과 같은 쪽에 1년 전 이미지만을 사용하였으며, 화면의 그림과 같이 미디오 라테럴 오블릭 뷰와 크레이오 쿼덜 뷰 방향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사용하여 총 452장의 이미지 데이터가 발병 예측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연구에서 사용된 모델은 데이터셋의 오버피팅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구글렛 기반의 두 모델이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일반적인 구글렛의 스트럭처를 따르는 엔드-투-엔드 CNN 모델의 형태로 이미지넷의 데이터셋을 통해 프리트레이닝 시킨 후 해당 연구기관에서 모은 452장의 마모그램 데이터를 파인튠한 모델이고, 다른 하나의 모델은 구글렛의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Classifier, 줄여서 LDA를 결합한 모델로, 앞서 설명드린 파인튠 구글렛의 트레이닝 샘플을 리피딩 시켜서 딥 이미징 피처를 추출한 다음 라스트 피처 셀렉션을 통해 सब셋 피처를 식별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LDA 모델을 공급하는 구조의 모델입니다.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퓨처를 추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논문에선 퓨처를 추출하지 않는 엔드-투-엔드 모델링 메커니즘과 퓨처를 추출하는 오프라인 딥 러닝 퓨처 익스트랙션 메커니즘 사이의 유방암 발병 위험 예측 효과를 비교하였습니다. 해당 연구는 매트랩 환경에서 배치 크기 30, 0.01의 학습률로 시작하여 매 10 에포치마다 학습률을 0.2씩 떨어뜨리며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알고리즘이 이미지에서 어떠한 피처가 브레스트 캔서의 예측 결과에 큰 기여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클래스 액티베이션 매핑을 이용하였습니다. 모델 평가 분석을 위해서는 LMO 뷰와 CC 뷰 각각의 뷰 이미지가 사용되었을 때 및 함께 사용되었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여 보기 위해 두 뷰 이미지는 각각 다른 채널에 배치되었고, 브레스트 덴시티가 높을수록 유방암의 위험이 높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브레스트의 덴스한 영역만 보는 것이 전체 브레스트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예측도를 내는지의 포텐셜한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리브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화면과 같이 홀브레스트 영역과 덴스한 영역을 분리시켜 예측도를 비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브레스트 이미지 마커로 사용되는 마모그래픽 브레스트 덴시티의 암 발병 예측 성능과 두 모델의 성능 또한 비교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기존에 사용하는 마모그래픽 브레스트 덴시티 모델로 유방암 발병을 예측했을 때의 ACU인 0.54보다 두 모델 모두 발병 예측 성능이 뛰어났으며, 이 중 구글렛의 LDE 모델이 엔드-투-엔드 구글렛 모델보다 좋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모델 모두에서 CC뷰는 MLO 뷰보다 효과가 좋았으며, 두 뷰를 결합 시 덴시티 티슈일 때 단일 뷰의 예측 성능보다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캠-베이스 퓨처맵을 이용하여 어느 부분에서 두 모델들이 쇼트텀 리스크를 예측하는지를 시각화하였을 때 니플 뒤 중앙 영역에서 예측 작업에 대해 더 관련성을
암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 발표를 준비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관에서만 찍은 마모그램 이미지만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기관에서 다른 마모그래피 장비로 찍은 이미지 데이터가 대입되었을 때도 본 연구와 같은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본 연구에서는 구글렛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만을 사용하였는데 다른 CNN 모델을 사용하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제가 해당 연구를 진행했다면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CNN의 블랙박스와 같은 특성을 시각화하기 위해서 캠을 사용하였는데 니플 뒤 중앙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모델이 결과를 유도했다고는 하지만 캠 이미지들 중 제일 오른쪽 이미지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빈 공간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등 모델이 결과 유도를 위해 사용한 피처들이 직관적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모델이 어떠한 피처를 보는지 해석하는 분야인 딥러닝 피처 인터프레이션 쪽의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미지 트랜스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관해 연구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의 과정에서 선량의 분포는 통상 CT 이미지를 기반으로 계획되곤 했지만 최근 MRI를 이용한 치료 계획이 많은 장점을 가진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 MRI의 높은 연구 조직 분해능을 이용한 암 크기의 정확한 계산, 특정한 MRI 획득 기법을 통한 치료 부위의 시간적 평가, 그리고 피폭의 리스크가 없다는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MRI는 CT와 같이 선 감약 개수를 얻을 수 없어 같은 부위의 CT 영상이 있어야만 선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CT와 MRI를 모두 찍기에는 촬영 시간과 그 영상들을 레지스트레이션 하는데 코스트가 들게 됩니다. 따라서 두 영상을 촬영할 필요 없이 MRI 영상을 인풋하면 같은 구조의 CT 영상이 아웃풋되는 알고리즘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알고리즘의 네트워크로는 많이 사용됩니다. 간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대립해 나가며 서로의 성능을 개선시켜 나가는 뉴럴넷으로 이미지 생성에 널리 쓰이는 모델입니다. 허나 본 논문에서는 퍼지 이론을 기반으로 한 머신러닝을 사용하였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은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고려해야 될 기법들이 많으며 오버피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본 논문에서 제기한 알고리즘은 적은 데이터로도 성능을 낼 수 있으며 오버피팅의 위험이 적고 왜곡되거나 모호한 데이터 또한 퍼지 이론으로 잘 통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퍼지 이론이란 무엇일까요? 퍼지 이론이란 0과 1로 구분될 수 없는 경계가 모호한 데이터를 구분하고자 할 때 변수가 그 집단에 소속하는 정도를 정량화시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그 소속도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실생활에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세그멘테이션, 디노이징, 커렉션, 그리고 레지스트레이션 된 총 14명의 데이터셋을 10명의 트레인셋과 4명의 테스트셋으로 나눠 알고리즘을 모델링했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의 프로시저입니다. 먼저 피처를 추출합니다. 이때 피처는 이미지의 텍스처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GLCM, GLRLM, 히스토그램 스태틱, 그리고 극좌표 특징을 기반으로 주성분 분석을 하여 어떤 특징이 이미지에서 우선순위에 있는지 수식으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리고 이를 어댑티브 뉴로 퍼지 인퍼런스 시스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의 모델에 인풋합니다. 그 다음 첫 레이어에서 인풋 값을 퍼지화하여 0과 1 사이의 소속도로 표현해줍니다.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이 값을 모두 더하여 조건부의 결합 소속도를 결정하고 정교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쳐 이 규칙에 사용된 파라미터들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안피스는 2개의 인풋과 1개의 아웃풋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풋을 4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첫째 피규어의 제일 왼쪽부터 인풋한 MRI 영상, 그에 대응하는 실제 CT 영상, 그리고 알고리즘을 거쳐 나온 MRI 영상입니다.
그리고 넷째 칼럼은 실제 CT와 가짜 CT 영상의 인텐시티를 빼준 값이며 본 논문에서는 하운스필드 유닛의 스케일이 워낙 광범위하여 저 정도의 차이는 선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피규어는 선량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로 방사선이 타겟하는 부위에서 최대 선량의 95% 지점에서는 0.51%, 50% 지점에서는 1.01% 차이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 연구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환자 데이터로 퍼지 기반 머신러닝을 트레이닝시켜 그 안을 적용한 딥러닝 모델과 같은 데이터셋으로 그 성능을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치료계획 소프트웨어에 딥러닝을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 아나토미로부터 도스 디스트리뷰션을 예측하여 현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이루어지는 워크플로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A를 보면 현재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반적인 치료계획 워크플로우를 보여주고 있고, 처방 선량이 주어지면 이 플래너는 종양과 정상 조직에 주어진 처방 선량을 달성하도록 플랜을 계획을 합니다. 이때 도시메트리스트는 치료 계획 중에 파라메타를 여러 번 조정을 하고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의사로부터 치료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여러 번 피드백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림 B를 보시면 딥러닝을 활용함으로써 선량을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그 반복 횟수가 상당히 줄어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함으로써 고품질 선량 분포 예측과 시간을 절약하여 현재 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워크플로우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자의 종양과 정상 조직의 윤곽 이미지인 컨투어링으로부터 선량을 예측하기 위해 CNN 모델인 유넷을 설계하였습니다. 유넷은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목적으로 제한된 엔드-투-엔드 방식의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 기반 모델입니다. 유넷을 사용한 이유는 이미지 크기를 줄이면서도 이미지 내의 중요한 정보를 직접 전달하여 디코더 부분에서 선명한 이미지를 얻게 하여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용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7단계의 유넷을 구성하였고 인풋은 256x 256 픽셀 이미지의 6개의 채널로 시작합니다. 6개의 맥스 풀링 오퍼레이션을 가진 7개의 레벨은 256x 256 픽셀에서 4x4 픽셀로 줄이기 위해 모든 환자에 대해 3x3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 형상이 유지되도록 컨볼루션 프로세스에 패딩이 0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컨볼루션 후 배지 노멀리제이션과 렐루 작업을 추가하여 유넷 전체에서 수렴 속도를 높일 수가 있었고, 작아진 피처 맵을 업샘플링하여 원본 이미지와 비슷한 크기로 늘려주며 세밀한 로컬리제이션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색 화살표로 표시된 CNN 레이어 7개를 유넷 다음에 추가하여 필터 수를 1개로 원활하게 줄여 고정밀 예측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샘플보다 많은 피처들이 주어지면 모델은 오버피팅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드랍 아웃 레귤라제이션이 구현이 되었습니다. 0.1부터 0.25까지 상이하게 배치시켜서 진행을 시켰고 전체 네트워크는 46개의 계층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모델의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평가하기 위해서 8명의 환자를 테스트 세트로 선택한 다음 나머지 80명 환자에 대해서 텐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절차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각 텐폴드는 80명의 환자 중 72명의 트레이닝 환자와 8명의 밸리데이션 환자로 나누게 됩니다. 각각 15MV 7개의 IMRT 필드로 계획한 88명의 전립선 환자의 치료 계획을 사용하였고 각 환자의 컨투어링은 PTB, 블래더, 바디, 레프트 피머럴 헤드, 라이트 피머럴 헤드, 렉텀으로 총 6가지였습니다. 결과 모든 폴드 모델은 1000이포크로 각각 트레이닝 되었고 10 GPU를 가지고 6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10개 폴드 중에 5번째 폴드의 모델이 4.4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로 가장 낮은 밸리데이션 로스로서 잘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테이블은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종양, PTB 및 정상 조직, OAR의 예측과 결과에 대한 최대 및 평균 선량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크로스 밸리데이션 리절트가 테스트 에러보다 약간 낮았고, 모델은 전반적으로 Dmax와 Dmin에서 처방 선량을 5.1% 내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환자 중에 한 명의 DBH를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정상 조직의 선량 예측에서는 약간의 오차가 있었지만 PTB 도즈 커버리지를 비교해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PTB 관계 도즈 오차는 모두 1% 미만의 값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획득한 임상 전립선 환자들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여 선량 예측의 타당성을 연구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이상적인 데이터를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델은 선량을 예측하기 위한 의사 선호도를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환자의 치료 개인화 수준이 제한될 수가 있고, 또 논커플레나 카우치의 경우 선량 예측을 구성할 때 이 방법은 만족스럽게 수행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논커플레나 빔 선량에 대한 계산을 하려면 딥러닝 네트워크가 환자 구조를 3D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양한 논커플레나 빔 방향을 처리할 수 있는 학습 선량 예측을 위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고, 또 모델 입력에 선량 제약 매개 변수를 추가하여 환자의 기하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선량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례 연구 발표회를 통해 AI와 방사선 의학 간의 융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앞의 논문들을 살펴보며 암 질환의 발생을 예측하는 알고리즘, 효과적으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알고리즘 등 AI를 사용하여 치료 과정의 시간을 현저하게 줄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한 좋은 퓨처 추출 방법, 여러 기법, 그리고 상승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타 이론의 적용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